니코라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전 총리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실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플러스 1로 2단계 낮췄습니다. 공공부채가 급증하는데도 정부의 부채 삭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달 3.5%에서 3.3%로 다시 한번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수정치는 물론이고 IMF 등 주요 분석기관의 전망 가운데서도 가장 낮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산 맵 기금 규모 또한 70조 엔으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시킨 추가 완화 효과를 일단은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그재그식 이런 식으로 시장은 바닥을 찾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이어서 어제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을 했던 코스피가 사흘 만에 꺾여서 오늘은 장중에 1800도 깨고 1796선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후 특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알려드렸듯이 그리스 전 총리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또다시 부각시켰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이 16거래를 연속 팔고 있고 이 기간 순매도 누적 금액만 해도 3조 5천억이 넘어갑니다.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 매물도 어제만큼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집중 매물 타깃으로 삼성전자 등 IT가 꼽히면서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나마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건설주는 괜찮은 편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1170원대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죠. 네, 현재 코스피는 1804선 정도입니다. 전일 대비 한 24포인트 정도 아래쪽이고요. 장중에 1794선 정도, 96선까지 내려간 것이 9시, 10시 이 정도 경이 되겠네요. 현재 1800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 역시 흐름이 함께 좀 좋지 못합니다. 오늘 출발은 혼조세로 코스닥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요. 어제 하루 외국인이 좀 샀지만 오늘은 역시 개인의 매수만이 살아있습니다. 460선이 곧바로 이탈된 458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약간 양호하게 조정받는 느낌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1171원 50전 하루 만에 8원 이상이나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사흘 만에 환율은 다시 1170원대로 들어간 것이고요. 올 들어 최고치는 3일 전 종가인 1172원 80전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오늘장 내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최재식 팀장님을 만나볼 텐데요. OECD의 한국 성장률 하향, 증시에 영향은 없는지 짚어보고 오늘 밤에 있을 EU 비공식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도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오늘 만나볼 5위는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신승윤 대표님이십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 언제쯤 나올 수 있고 또 만약에 낙폭과대주를 사고 싶다면 가장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나볼 신창훈 대표님께는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1800포인트는 사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드디어 수주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건설주의 향후 전망도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5% 공략주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은 3D 검사 장비 업체 고영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추천 사이와 가격까지 설명 듣습니다.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 오늘 밤에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와 유로존, 유로본드 해법이 나올지 또 관련해서 오늘은 하락하지만 증시의 향후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지 함께 좀 타진을 해보고요. 준비하셨다고 하는 관심 종목 두 종목도 일부 말미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신용등급이 2단계 깎이고 추가 양적 완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일본 증시는 현재 낙폭이 1.5% 이상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선전은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 1800도 하회를 또다시 한 그런 날인데요.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프로그램 매물도 계속해서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이제 현선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한 후에 지금 쌓여있던, 누적 숨은 매도가 17,000계약이 넘는데요. 그동안은 빠지면서 이제 베이시스가 이제, 페어데이션이 되면서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대부분들이 현물 매도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800선도 이제 지적으로 하향되기도 했었고요. 이제는 은행과 건설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철강과 조선은 약세가 좀 뚜렷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경기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큰 상황인데 OECD 쪽에서 우리 한국 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한 달 만에 또다시 내렸더라고요. 세계적인 전망치 전체를 조금 손보지 않았습니까? 타격은 없을까요? 이제 큰 변화는 큰 이제 숫자 정도는 하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일단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좀 유지를 하면서 한국 성장률을 한 달 만에 하향 조정했다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수요 둔화에 부분을 반영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좀 전 전망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에 4월 달부터 IMF라든지 OECD, KDI, 중국의 경제 예측보 이런 등에서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들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전망도 변화를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이나 종목의 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이들 기관의 경제 전망 발표를 주목하면서 그에 맞는 유연한 전략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OECD 쪽에서 우리는 한 달 만에 성장률을 하향했지만 미국은 또 오히려 상향을 시켰군요. 그나저나 오늘 밤에 있을 EU 특별 정상회담이 일단 걱정입니다. 뭔가 좀 나와줘야 내일 반등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 봐 걱정이거든요. 일단 유로본드 도입 이쪽 부분이 좀 해결이 될까요? 독일이 얼마나 양보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뉴스 코멘트, 외신들의 코멘트를 종합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에 하나는 이제 유로본드를 이제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은 여전히 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목소리가 딱 나올 거라 예상되진 않는데요. 다만 이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갖게 한다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의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서로 다른 의견만 제시한 상태로 끝나버린다면 유로존 전형 우려 자체로서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밤 특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시장은 실망할 것이다. 유로존 우려는 다시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오늘 뭔가 종목을 산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예, 어느 한쪽으로 배팅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 좋은 주식을 사는 시점 정도로 이제 보는 관점이라면 기관처럼 이렇게 사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단기에 내일이나 의외로 올라갈 가능성 거기에 배팅하는 전략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좋은 주식을 좀 1800선 전후에서 사본다. 이 정도 관점이라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너무 짧은 기간에 보시면 좀 너무 리스크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좀 관망을 하되 좀 1800선 전후에서 초반 전후에서는 소폭의 제한적 저점 매수 정도로 보내드립니다. 예, 사기에는 굉장히 특히나 단기 매수에는 좀 애매한 그런 날이지만 중장기로는 저점 매수하기 1800 부근은 괜찮은 지수대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의견 봤는데요. 오늘은 6월 중순 이전에는 시장 전망이 어렵고 낙폭과대주는 단기로 대응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엊그제 어제 좀 올라서 그래도 좀 시장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 나가나 했는데 오늘 재차 빠지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6월 중순 이전에 방향성을 논하는 건 좀 이른가 봐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가장 큰 시장 변수 3가지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프로그램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로존의 이제 그 정치적인 안정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 중심의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세 번째가 신용 경색 관련한 뱅크런 부분, 결국은 ECB가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이 3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핵심 변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만에 하나 이제 해결만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6월 중순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그런 상황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로존의 2차 총선이죠. 재총선이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5월 달에는 없는 미국의 FOMC 회의가 6월 21일 날 열린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하 내지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부분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3가지 변수 부분이 결국은 6월 중순 이후로 다 6월 중순 이후하고 이제 7월 초까지 그 6월의 그 하반기 부분에 몰려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은 좀 횡보 내지는 관망의 자세, 이런 상황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점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철저하게 단기 위주의 매수 관점 유지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부양책이라든가 그리스 2차 총선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그 전에 논의하기는 어렵다. 말씀하신 뱅크런 관련 솔루션이 오늘 밤 이후 특별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은 겁니까? 일단 시장에서 판단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현안, 지금 현재 입장 부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ECB의 드라기 총재 모두 다 ECB의 설립 취지 자체가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 따라서 ECB가 어떤 채권을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다소간의 간을 보는 정도의 어떤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따라서 ECB에서 어떤 유로본들 발행해서 유로본들을 매입하는 부분, 일단은 당장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안건인 그리스 부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부분, 결국은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내쫓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리스가 스스로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이 2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유로존을 탈퇴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G8 회담이라든지 대부분의 이때 유로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내쫓는 그런 상황은 극히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만에 하나 그리스에서 유로존을 자체적으로 탈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내부, 그러니까 그리스의 내부죠. 국민의 한 70% 80% 이상이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점.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지금 현재 물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2.6%로 유로존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물가 지수 부분, 체감 경기 부분,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이 부분, 물가를 잡는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런 분위기 내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6월 중순 이전에는 짧게 트레이딩하면서 단기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까 특별히 낙폭과대주는 정말 짧은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네네. 지금 현재 시장 보는 관점, 뭐, 그 수익률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보다는요,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점 매수 자꾸 이제 그 손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점 매수 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낙폭 과대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꼭 이 교집합 부분을 찾아가지고 업종 내지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건설주에 대한 대응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대로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건설주를 저는 그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낙폭 과대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주 관련 모멘텀, 이번 그 5월, 6월 달로 갈수록 점차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 하면 그 추가 부양책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생각하는 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 고용과 그리고 그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종, 아무래도 그 건설 업종이 지금 현재 시장에 아무래도 중앙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네, 수주, 낙폭과대, 부양책 수혜 때문에 건설주가 좋다. 이 얘기를 정말 미리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IT 차보다는 건설주가 낫다고 보시는지, 경기 방어주보다는 현금이 낫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방어주 가운데 게임주 정도는 괜찮겠다 하셨는데, 오늘 게임주, 뭐 대장주는 NC소프트도 아주 많이 오르네요. 업종 네네. 알려주시죠. 예, 일단 뭐 지금 이렇습니다. 경기 방어주 대응하시는 분들은 항상 경기 방어주, 항상 어떤 그 변수 부분을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꼭 고려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수혜받는 업종 내지는 종목을 찾아 나가셔야 될 텐데, 교집합 부분을 찾는다면 아무래도 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 모멘텀 하면은 실적 모멘텀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과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느냐, 아니면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느냐 부분 생각을 해보면,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찾아본다면 그 게임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낙폭 과대 중에서 찾는다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모멘텀이라든지 부양책에 관련이 있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설주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은행 관련해서는 당분간 좀 잊어먹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은행, 특히나 그 유동성 확산 관련한,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아무래도 은행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그 정부에서 그 레귤레이션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은행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션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풀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 스탠스 자체가 강화하는 쪽이라는 점이고요. 건설 업종, 하지만 건설 업종은 좀 반대라는 겁니다. 건설, 주택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 모든 나라의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쪽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자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IT, 뭐 차, 게임, 건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IT 차보다는 건설이 낫다 하셨지만 자동차 가운데 최근 완성차 업체와는 달리 타이어 업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네.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속 성장 관점에서 그때 매수했더라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전체 업종 그 포트를 짠다면 비중도 함께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자동차는 특히나 완성차 쪽, 아무래도 그 현대차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굳이 가져가신다 하면 기아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자동차와 타이어를 좀 묶으셔서 전체적으로 한 15% 내외 계속 유지한다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타이어 업종, 지금 현재 상황, 뭐 성장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저성장이라 할지라도 지속 성장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결국은 타이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업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 방어주 중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게임 업종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히려 휴대폰 관련된 모멘텀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휴대폰 관련된 모멘텀 재차 살아내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조차도 아마 좋은 어떤 그런 그 시장 내에서의 상황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애플 컴퓨터의 주가 지금 현재 계속 하향 일색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신작 출시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 애플에서의 신작 휴대폰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조금은 휴대폰 관련 모멘텀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반도체 쪽 서서히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반적인 그 시간적인 아니면 그 시장 내 투자 심리의 그 불안한 부분들 결국은 저 반도체 업종으로도 그대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종 중에서 살아난다 하면 결국은 반도체 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염두해 주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업종이 되겠는데 정유업종은 뭐가 어떻게 됐건 계속해서 들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자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유업종 계속해서 관심 유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외국인과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무엇보다 달러 강세가 바뀔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뭐 며칠 연속 팔았다 이거보다도 오늘 매도가 다시 커졌다라는 거, 환율이 1170원대 들어갔다는 게 좀 찝찝한데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지금 현재 뭐 달러화의 강세 부분, 우리 이머징 국가로부터 그 글로벌 유동성이 자꾸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 어쩌면 뭐 동전의 양면 같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머징 국가 과거에 지금 현재 달러의 강세 이후 결국은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이 과거 이머징 국가를 포함한 G2 중심에서 지금 현재 G1 미국 중심으로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결국은 달러의 강세는 당분간은 그 속도에는 다소간 뭐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강세 부분은 계속 지속되겠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그 달러의 강세가 약세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공격적인 매수는 다소간 좀 힘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따라서 외국인들 글로벌 시장의 어떤 안정화 부분 아무래도 달러의 방향성을 가지고 탐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길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6월 중순 이전에 방향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단기로 보는 게 좋을 텐데 특별히 건설주 꼽아주셨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이럴 때 큰맘 먹고 하품 크게 하시면서 원수진 사람 저때 욕을 한번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수가 하락하지만 1,800원 지켜주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더 주목되는데요. 대표님께서 내일 목요일이 변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요일 이후에는 시장 흐름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나와준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난 그 중앙일보나 이제 각 그 언론의 유럽인들의 사고방식, 특히 서유럽의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란 나라 자체가 중세 이후에 그 30년 만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나라가 빚지면 우리 같이 이제 금을 모으지만 우리는 뭐 비웃죠. 저 미친 사람이다. 금을 모으는데 왜 저 사람들은 배째라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유럽은 이미 유럽이란 게 이제 어쨌든 간 뭐 그 한 통속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스가 아마 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일단 직격탄을 맞으면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이나 이태리까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스는 EU에 남는 건 언제나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중요한 거는 유럽 그 지금 경제 자체가 이제 왜 저렇게 됐냐를 봐야 돼. 그거는 왜 저렇게 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이거든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유럽의 유로화를 한쪽에 슬럼화시키면서 전형적인 제국주의적인 모양으로 주위의 어려운 나라들을 계속 속된 말로 그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자본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그 야당에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스는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구조적으로 제가 누차 말했지만 그 유럽이라는 데가 이제 그 산업이 항공산업밖에 없습니다. 유럽 항공산업하고 의약업, 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여러분 5대 산업 중에 하나가 매출 산업일 정도로 활락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유럽이 산업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의 그 그리스가 뭐 최극단적으로 가는 EU의 탈퇴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직계형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직계형 512평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 내일이 굉장히 강건이라고 보거든요. 내일 이번 주에 강건이 이번 주에 이제 왜 내일이 강건이냐면 내일부터 이제 512평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뭐 512평은 워낙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내일부터 512평을 돌리면은 장은 100%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12평을 돌리면 내일 모레 연속적으로 512평을 돌리면 3일째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12평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일이 굉장히 강건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12평의 이제 브레이크가 상승 전환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염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512평의 이제 강건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여러분한테 스토캐스틱 강의나 스토캐스틱을 이래 한번 볼 것 같으면 스토캐스틱은 침체지만 어쨌든 골든 크로스를 냈다 이런 분야에서는 장 자체는 지금 지수가 1800을 강력히 지키려고 하는 그 정부의 의지, 기관들의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있는데 어쨌든 간 장자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요. 아침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이 1조까지 지금 아직까지 2조 2천억 남는데 1조까지는 제가 어제 주가가 그래 뜰 때도 아직까지 주가는 반등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했고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매도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선물이 1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장이 분명히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꿋꿋하게 조금 버티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 업종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건설주였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림산업, 현대산업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주 얘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예, 건설주가 이제 어쨌든 간 정부가 이제 고민입니다. 딜레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4대강을 주택이라든지 노무현 정권 때의 주택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MB 정부의 이제 4대강 정책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비판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건설의 비중이 20% 이상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실업률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의존하는 이런 부분에 내수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건설업체가 크기 때문에 건설은 누구든지 살리지 못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도 지금 그 4대강에 대해서는 이런 그 실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야당도 지금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4대강을 너무 이제 무리하게 했다 그런 부분에 비판하는 거지 4대강 자체를 발주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건설업체가 이제 건설 베스트 이제 10 업체 그러니까 한쪽에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이제 상승 1등 종목들이 계속 가듯이 건설업체도 앞으로 슬럼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있어도 이름 있는 아파트, 이름 없는 아파트 가격이 차이 나듯이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가 지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제 건설도 제가 볼 때는 슬럼화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쨌든 간 정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느 정권이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 건설은 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업률 이런 부분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업체들은 제가 볼 때 낙폭 과대일 때는 언제든지 저점 매수는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업체가 실적에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됐거든요. 건설업체 특히 건설업체들이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그만큼 안고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은 미분양 아파트를 지금 파는 족족 갤러는
현금 수익화가 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장 자체가 여러분 참 뭐 비관적이죠. 그 이유는 어제 워낙 떴습니다. 많이 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교양 없는 NC소프트, RM같이 하는 게 저기 쭉 뜨는데 뜨는 종목 별로 없어요. 하락 종목도 뭐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이랬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떨어지고 내수 부분 주식들이 조금 반등할 것이다. 근데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물론 뭐 다 빠지니까 또 나무나 뭐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살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는 게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물론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 그 OECD에 비해서 저평가된 퍼라든지 PBR이든지 모든 게 저평가된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그 대외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환율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계속 이제 민감하게 굉장히 유동치입니다. 유동치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민감하다는 것은 수출에 불안정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선물 부분이 어느 분들이 뭐 시청자 여러분이 저 친구는 선물만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 선물만 이야기한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그 무식이 단독 드리블 하는 거니까 선물 좋은 말 할 때 공부하세요. 선물 모르면 방글라데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에 1조 이하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누차 제가 이거 지우지 않겠습니다. 위에 있는 선물 매물이 위에 있는 선물 매물이 아래까지 내려올 때까지 지금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아래는 거의 반반 될 때까지죠. 반반 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약세가 계속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일단 변곡점을 보일 것이다. 내일 512평을 보이면 이 매물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투매보다는 행패는 안 되지만 혹시 현금화가 있다면 우량주 특히 내수 관련 쪽으로 건설이라든지 금융 이런 내수 관련 쪽으로 저점 매수 물량 늘리는 것은 부담 없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식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주식은 방부제도 필요 없고 소금, 염화나트륨도 필요 없습니다. 씻을 필요도 없어요. 주식은요 증권거래소 확실하게 우리 거를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안 팔면 손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팔지 말고 끝까지 단무지 정신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일주일 동안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얘기 나눠보는 주간 5% 공략주 코너 이어갑니다.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거의 7%, 9% 이렇게 급락할 때 시그네틱스 종가에 잡자 하셨는데 3,500원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점검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 급락장이었죠. 이제 3,160원에서 70원 정도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날 이제 뭐 기술적 반등으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하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요때 이제 시장이 코스피나 3%, 코스닥 한 4% 정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다행히 여기 손절가로 잡았던 3,100원대를 깨지 않으면서 잘 버텨줬고요. 그리고 어제 좀 급등을 해주면서 요 프로에서 말하는 뭐 5% 정도의 수익은 줬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잡았던 3,650원의 요 가격은 조금은 현 구간에서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뭐 욕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요 3,500원대가 상당히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들고 계신 분들께는 이 목표가를 조금은 3,500원대로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역시 여기 추세를 이탈하는 3,100원대를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아직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목표가를 3,500원가량으로 내리겠다는 점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도 수익 주셨는데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공략해볼 만한 종목 없을까요? 네, 오늘 고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고영은 3D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좀 복잡한 얘기는 그렇고 자동차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나 그다음에 전자제품에 실장되는 회로기판에 납땜이 잘 됐는지 이제 3D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제품이 소형화되고 정밀도가 요구되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매출의 이제 90%를 수출해서 얻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실적 역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50% 가까운 그 성장을 해요. 그리고 요 3D 검사 장비 업체에서 세계 1위 분야의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이 이제 방향을 하방으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다 낙폭 과대주죠. 그리고 다 저평가 종목인데 단순히 기업 가치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현재 이 종목을 바라보는 제 포커스는 수급입니다. 바로 또 이것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4월 중순에 23,500원대 요 저점을 만들면서 꾸준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5월달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우르르 그냥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요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제 이런 큰 변동성은 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목표가는 28,000원대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29,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는 이 점을 깨는 25,8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좀 타이트하네요. 25,800원, 일주일 정도 29,000원 가지 않겠느냐. 오늘 3D 검사 장비 업체 고영 공략주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2시 36분이고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는 4천억이 넘었고 프로그램 매물은 5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텐스탁에서 이광호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이틀 오르더니 외국인 수급도 프로그램 매물도 만만치가 않은데 줄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밤 이후 특별 정상회담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장의 눈가기가 지금 오늘 저녁에서 유럽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유럽의 성장 회복과 그리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놓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일단 뭐 그리스가 지금 지금 그동안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한 이틀 정도 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어저께 그리스 총리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한 발언으로 다시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리스가 이번 유럽 정상회의에서 조금 우위적인 입장에 서기 위해서 다소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로존에 잔류하느냐 아니면 탈퇴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따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유럽 연합이나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놓고 그 탈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존을 탈퇴하면서 이제 드라크마를 재발행하게 됐을 때는 그때 발생되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사회적 불안에 따른 리스크가 세계 시장에 가져올 파장은 정말 비용이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을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지금 유럽 정상들 간에 각 주체들 간에 좀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과다한 기대 역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해결한 도출 과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결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회의 결과에 따른 기대치가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지금 증시를 견인할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로본드의 좀 시범적 성격인 프로젝트 본드를 또 좀 조기 발행을 하는 것으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2억 3천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합니다. 은행권의 자본 확충과 그리고 사회 인프라 투자가 되면서 유럽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독일이 꾸준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 전체가 유럽발 악재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오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크고요. 일단 반등의 계기를 타진하는 자세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착공과 그리고 주택 판매 지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유로의 문제로 인해서
혼조세로 어저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역시 지금 유럽의 영향이 큰 만큼 지금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겠지만은 2차 총선이 치러지는 다음 달까지는 이런 출렁임이 이어지다가 이런 관망세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움직임으로 어떤 예측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또 가장 중요한 변수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해법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소비 보조금 정책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다소 완화시키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 또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363억의 그 보조금을 책정을 하면서 점차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 개발 사업에 4천억 위안이 넘는 돈을 또 투자를 하면서 조금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바오 국무총리가 또 미국의 QE3가 진행이 되면 이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들을 유지하는 데 좀 무게가 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민감주들 있죠. 뭐 화학이나 정유, 철강 등의 소재 관련주들은 이런 호재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전 업종에 걸쳐서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가격적 메리트가 다들 형성이 됐는데, 뚜렷한 상승 모멘텀 없이 지금 기술적 반등만을 가지고 어떤 이제 매수를 노린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가져다주는 주가 상승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재정적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경기 흐름을 터닝할 만한 어떤 그 요소가 발생한다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 어떤 예측도 지금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마다 예측이 다들 엇갈리고 있고, 또 어떠한 돌발 변수로 인해서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쉽사리 전망하기 힘들지만, 일단 당분간은 유럽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소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수치상으로 본다면 1850선 한 번쯤은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경기 회복에 따른 이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좀 컸던 주도주 중심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보셔서 이제 분할 매수하셔서 또 숏 포트를 재편성하시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IT의 운수 장비 업종, 이게 전차군단이라고 하죠. 가격적 메리트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직 매도세긴 하지만,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동안 이제 1등주 중심으로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차 같은 1등주 중심으로 움직이던 외국인이 이제 2등주 중심으로 조금 무게를 옮겨가는 모습이 약간 감지가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외인들의 매매 동향도 이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경기 방어주로 좀 고생을 해줬던 게임주들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벤트가 조금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혹시나 모를 이제 유럽 정상회담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수 하락했을 때 또다시 이제 스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지수 변화,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하면서 금융주들 이번 주 지수 상승과 함께 그 상승의 기대가 좀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850까지는 조심스레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 보자 이런 관점이신데,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주도주 중심의 포트는 당분간 이제 계속 가져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반등을 노린다면 이제 금융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시 하락을 한다면 그동안 경기 방어주로 고생했던 이 업종, 게임이나 식음료 업종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요즘에 정말 안 좋은 철강이라든가 또 재차 안 좋아지는 화학 쪽은 네. 여전히 아직은 아닌. 네,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같이 파는 것 같아도 이제 이등주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포트폴리오를 짜는 날인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정말 어떤 종목 추천드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주도주 중심에, 그렇다고 해서 1등주 아닌 이제 부품주 중심으로 종목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그 지수가 상승할 것을 전망해서 금융주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S맥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좀 그 영향이 조금 시들해졌지만은 여전히 갤럭시 S3 출시에 따른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좀 조명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S맥은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사용되어지는 터치스크린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최대 공급 업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경쟁력으로는 ITO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이 내재화되면서 원가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후발 업체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시장 점유율이 앞서 나가 있는 현재 포지션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강화유리 제조업체인 BST 지분 40% 이상 5월 초에 지분 인수를 하면서 좀 더 전반적인 영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잠깐 짚어드리자면 뭐 1분기가 비수기에 속하기 때문에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1,125억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로 예상치의 19% 넘게 나오면서 여전히 실적이 견조함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역시도 3% 정도 증가된 약 1,155억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세 역시 지금 뚜렷이 나타나는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잠깐 종합해 봤을 때 동사의 현재 주가는 지금 전체적인 지수 하락으로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예상 실적과 향후 성장성 고려했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2년 예상 실적으로 계산하는 PER이 약 7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동종 업종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차트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이제 지난 2011년 10월, 9월 이후로 지금 약 4번에 걸친 크고 작은 파동을 겪으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권을 높여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해서 지금 121선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 흔히 말하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는 지금 단기에 아주 적합한 가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121선을 돌파하고 기술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일단 올라간다면은 이제 21선을 터치하는 12,300원까지 무난히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2,300원 일단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1,500원 선에서는 반드시 선절 처리하는 것으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업종이 또 금융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금융주인가요? 예, KB금융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지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주인데 이번 주 지수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상승할 것이다를 보고 있는데 일단 KB금융은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더 컸던 만큼 좀 더 저평가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12년 이익 트렌드가 2조 2,600억 정도로 예년에 비해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 대비 가장 이익 트렌드가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은 지금 펀더멘털이 살아나면서 점점 이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편입하시면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와 매수가는 목표가는 지키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제 뭐 거의 네.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관이 많이 사더라고요. 예, 어저께 기관의 매수세가 좀 컸는데 또 반대로 좀 외국인의 매수세도 컸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방어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 2011년 작년 8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저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장 저점에 와 있는데 물론 대외발 악재로 시장이 또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하락한다고 해도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한다고 해도 뭐 세계 금융이 공황에 빠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락폭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 목표가 당분간 이제 큰 폭의 상승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38,000원까지 이제 1차 목표가 잡고 들어가시고 혹시나 흘러내린다면 34,000원에 손절 반드시 하시는 것으로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광호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비트하기 때문에 KB금융 하나 넣고 싶다 하셨고요. 갤럭시 S3 최대 수혜주 S맥도 이 정도면 많이 싸졌다. 또 같은 비중으로 실어주셨습니다. 자, S맥은 오늘 종가에 편입해서 1차로 12,300원까지 얘기를 하셨고 61선을 거의 이탈해 본 적이 없는 S맥이 약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KB금융도 오늘 종가에 매수해서 일단은 38,000원까지 하지만 S맥의 손절가가 1,500원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광호 팀장님의 두 종목 그 수익률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에서 있는데요.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한 강의라고 하니까 참가비가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